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학만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동탄깁생 조이재입니다. 세종깁생 안정혁입니다. 세종깁생 김지호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올라가면 이제 기말고사 다 끝났죠. 이게 12월 딱 겹쳐져 있을 수도 네. 있고. 쯤이겠네요. 네네. 끝난 이제 친구들도 이제 있고. 한참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이제 또 겨울이면 겨울방학, 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할 그런 시기인데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내신 대비해야 되는 거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공통 영역에 대한 학습 방향에 대한 뭐 좀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말씀드렸고, 자 이번 주는요 선택 과목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에 대한 학습 방향. 자 보통 이 선택 과목들은 고3 때 많이들 배우는데 물론 학교들에 따라서 2학년 때도 확률 통계를 하는 학교가 있고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문과이과 구분 없이 어떤 학교는 확률 통계 의무적으로 해야 돼. 네, 네. 뭐 그런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선택이 있고 그런데 일단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확통이 제일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은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제 미적분이 싫어서 확통을 선택한다던가 정말 극단적으로 말해서 수학이 싫은데 어쨌든 선택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다수긴 해요. 네, 다수죠. 물론 100%는 아니지만은 그 친구들 사실 그 친구들 확통도 하기 싫어하지만 미적분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확통을 선택을 해요. 근데 보통 그 친구들이 이미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경우의 수를 배우면서 한번 좌절을 맛봤어요. 경우의 수가 만만치 않은 놈이구나라고. 하지만 이제 사실 경우의 수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맞아요. 확통이 내용이 쉽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용 자체는 쉬운 게 아니죠. 그럼에도 양이 적어서. 왜 선생님들이 확통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공부량이 적어요. 배우는 양이 내가 해야 되는 공부량이 미적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줄어요. 네. 그러면은 확통은 이제 난이도도 이제 쉬워졌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서 조금 확실하게 최소 지금 8문제가 나오니까 6문제는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자기가 지금 몇 등급이 됐든 자기가 지금 5등급이라고 난 여기서 3문제만 맞춰도 만족해.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6문제를 못 맞추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기하는 거. 네. 그렇던 복수 과목 하기. 그게 더 나아? 네. 진짜로? 확통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져가야 될 마인드는 그거예요. 이게 정말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아요. 근데 그 하나만 넘으면은 그 계단 하나만 넘으면은 우리가 공부는 자기 성적이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정말 그 계단 하나만 올라가면은 그 앞은 탄탄대로가 보일 거다. 고기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한 발 내리는. 한 계단이 좀 높아요. 가끔 이제 친구들이랑 경우의 수를 가르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제 친구들 국어 공부를 할 때 그래 맞아. 이제 해설지를 보면 해설지의 해설은 이런 건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친구들을 가르치다 보면 경우의 수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냥 이게 제 생각은 이런데 왜 이렇게 돼요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기준을 조금씩 이렇게 수학적으로 바꾸는 그 딱 이게 걸리는 순간만 되면 사실 할만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그거를 잘 못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조희정 원장님도 이과생이신데 독서량이 되게 많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나중에 이제 이거는 또 네네. 그걸 왜냐면 확률과 통계 같은 건 약간 좀 글들이 조금 네네. 많이 나오지 않나 다른 영역에 비해서 숫자와 기호에 비해서 확률과 통계는 약간 좀 한글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분도 굉장히 좀 사실 친구들 입장에서 출제자의 의도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문제를 읽고 똑바로 해석만 하면 돼요. 출제자의 의도까지는 사실 지금 현역인 친구들이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게 힘들고 뭐 거기까지도 갈 필요 그렇죠. 없다.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얘가 하고 있는 말이 뭐구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힘들어. 네, 그냥 애들이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지금 이제 고3 이제 수능친 친구들은 고등학교가 코로나였거든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3년 내내 이제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마스크 끼고 다니는 친구들이고 그런 영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공부를 덜 하고 책을 덜 읽어요. 그것도 그래서 맞죠. 네, 그래서 그 문제 해석 자체를 묻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져요. 아예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 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뭐 확통이 이게 말로써 뭔가 경우의 수라고 하니까 마치 이런 경우도 세고 저런 경우도 세야 될 것 같다고 많이 느끼고 그럼 문장을 얼마나 잘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느끼시는데 수학 문제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 배제가 중의적 해석을 배제할 수 있게 문장을 표현하는 거 이게 가장 우선이라서 여기만큼 명료한 해석이 가능한 것도 없어요. 문장 자체가 뭐 중복을 허락하여라는 말이 다 나왔다가요. 그러면 중복 순열이거나 중복 조합이겠구나.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걸 정말 국어적으로 읽어 나가요. 마치 국어책 읽듯이. 이건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적 논리로 접근하고 어떤 단원 일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사설 그냥 일반적인 예전에 뭐 저희 어릴 때 센 문제집이라든지 그런 데도 보면 이건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되는데 그게 점점 다듬어져서 완벽하게 이건 중의적일 수 없다가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확통이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국어 문제로 접근하는 거. 굉장히 문학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학생 A 반에 성적이 평균이 60점인데 그 중에 A라고 하는 학생은 40점이었다. 근데 이 문과 학생 울어요. 왜? 얘는 엄마한테 혼나겠네요. 그런 접근이 되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런 접근이 되면 안 되고 이게 문제들이 워낙 이제 문장들이 딱딱딱 떨어지게 이 문장은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이게 이 문제 단원으로 나오는 문장이야라는 게 익숙해지면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의 유형서를 골라요. 지금의 제일 좋은 유형서는 뭐냐? EBS거든요. 또는 기출문제 정리가 돼 있는 것들. 그 유형서를 고르고 거기 보면은 문제도 쫙 나와 있어요. 똑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상자에 공이 담겨 있고 주머니에 공이 담겨 있고 왜냐? 이게 중의적 해석을 안 하려면 무조건 주머니에 담고 상자에다가 공을 담아야 되고 카드에다가 적어야 돼요. 숫자를.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똑같이 표현이 된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거를 이 문제는 중복 조합 문제구나. 이 문제는 중복 순열 문제구나가 자기의 익숙함이 딱 들어오면 마치 사탐 공부하듯이 외워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기본은 가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오늘 뭐 확률 통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적분 그러면 어떻게 학습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미적분은 저희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미적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큰 틀에서 전체적인 개념은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야 되고 엄청 디테일한 거를 묻는 문제까지 친구들이 그거 여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선택 과목 미적은 수투랑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미적을 공부를 하다 보면 수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수투를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게 연계를 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좋고 그리고 좀 뭐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친구들이 도형 공부는 조금 해놓는 게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올라와서 친구들에게 도형 관련된 부분을 따로 다루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형 따로 한번 보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문제를 풀다가 관련된 부분이 나왔을 때 친구들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친구들이 꾸준히만 공부를 해주면 사실 이제는 크게 그죠. 거슬리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택형 미적분이 먼저야? 수투가 먼저야? 공부. 수투가 먼저죠. 수투가 먼저죠. 그죠? 수투를 네네. 먼저 공부하고 해야 미적분이 연계가 돼요. 아유 그렇죠. 미적분도 이제 일단 기출을 당연히 모든 과목이 기출이 중요하고 수학은 특히 근데 미적분은 일단 기출을 당연히 중요하게 보되 이제 지역적인 문제를 건드릴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자기가 선택하면 자기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는 정말 확실한 1등급 아니면 2등급에서 1등급이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출이 일단 탄탄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역적인 것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적분이 또 이대로만 나오면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정말 잘 받을 시험일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싶은데 제 생각에 이제 2년 뒤, 3년 뒤에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다. 조금씩 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씩 다른 것들도 계속 좀 건드려줄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말씀을 다 어느 정도 해주셔서 이제 큰 틀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건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미적분 공부할 때 결국은 점수를 내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한 유형을 한번 잡아가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셨던 도형 같은 거, 삼각함수에 대한 도형의 극한 또는 뭐 무한 등비급수에서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반복해 나가는 프랙탈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도 결국은 한 달 정도 잡고 이 유형만 한번 반복을 하면은 어느 정도 잡혀야 대부분. 금방 끝나요. 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수능 때까지는 그냥 모의고사 풀면서 일주일에 한번 보게 되고, 그때 내가 풀어낼 수 있다 없다만 잡히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나오는 유형들에 대한 이 분석, 그리고 본인의 학습을 딱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런 다음에 조금씩 지엽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공부는. 그래서 매일 지엽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큰 걸 보면서 이 지엽적인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살짝 봐야지라고 공부해 나가는 그런 미적분 공부가 돼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야, 하나 깍두기 같은 느낌이 드는 사실 기아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개념 공부 열심히 하고 기출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열심히 하고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도형이라 그래서 뭐 너무 겁먹을 필요도 네. 없고, 네. 특히 도형이라서 뭐 도형적 아이디어, 특히 뭐 학생들 시험 닮은 뭐 이런 것보다는 이 기하에서 배우는 개념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개념이 중요하다. 현재는 기본에 충실하기만 하면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형태로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리고 너무 기출과 똑같아요 이제. 새로운 유형이 뭐 없네. 네, 새로운 개념을 유형이- 잘 해놔라. 네, 그래서 네. 그냥 기출 문제에다가 뭐 본인이 뭔가 강의가 필요하다면, 저는 이게 사람의 그 실제적인 섬세한 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지금 시험지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인강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볼 땐 기아 선택자가 다시 또 늘 것 같습니다. 조금 늘어도 괜찮을 것 괜찮아요.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총 4주간의 시간 동안 저희가 2023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수능 출제 경향 끝났고 학습법까지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밑에 이제 올라오는 예비 고3, 예비 고2 학생들을 위한 수학에 대한 어떤 접근에 대한 또한 좋은 등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 이런 부분들을 방송을 준비해서 저희가 또 청취자 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총 4주 동안 네, 4주 동안 계속 오셨는데 옷은 안 바뀌시고 좋아하는 옷이라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방송 열심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